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저에게도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전 외동딸을 한 명 두고 있었던 엄마입니다. 엄마로서 전 딸에게 그리 좋은 엄마는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전 이혼을 하고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항상 못해준 것도 많았고, 그래서 마음이 아픈 적도 꽤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딸이 집에 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보게 되었어요. 딸을 본 전 딸 하고 부르려고 한 순간 갑자기 그 뒤에 있던 애들 무리가 야, 넌 왜 아빠 없냐? 가족 사진 그릴 때 왜 아빠 안 그려? 하면서요. 제 딸은 그걸 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달려간 거죠. 아이고, 내가 남편과 이혼한 사실이 우리 딸에게 정말 많은 상처를 준 거구나. 너무나 미안하다, 정말.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에게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책감을 느낀 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어요. 어릴 때부터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뭐라도 해주려고 하니까 딸이 제 손을 턱 잡고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엄마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지 알아. 아빠라는 존재 내 인생에서 없어도 난 그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잘 살 수 있어. 왜냐하면 난 엄마의 사랑으로 정말 마음속에 넘치고 넘치는 사랑의 항아리를 가지게 되었거든. 그 사랑으로 남들에게 베푸는 방법도 알게 되었고,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살 수 있게 되었어. 엄마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더 이상. 이라고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준 겁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우리 딸 정말 너무너무 착하고 이쁘다. 누가 이렇게 우리 딸을 이쁘게 키웠는지. 난 딸을 이리 이쁘게 키운 적이 없는데 혼자서 잘 자랐구나 생각한 저는 마음의 짐을 좀 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둥이로 자라게 된 제 딸은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 이쁜 아이로 자라게 되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 딸이요. 하하, 20살 성인이 되어서 봉사활동 많이 한 걸로 상을 받게 된 겁니다. 유아교육과를 전공한 제 딸은 아이들을 너무나 좋아해서 항상 보육원에 가서 봉사를 했는데 그걸 좋게 본 고아 교수님이 상을 주신 거예요. 반액 장학금이요. 엄청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더더욱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유치원에 나가서 봉사하고 아이들이랑 함께 놀고 이런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에 꼬마들을 좋아하고 사랑이 많은 제 딸은 가정을 일찍 꾸리는 게 꿈이었어요. 2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제 딸은 그 당시 교제하고 있었던 3살 많은 남자랑 덜컹 결혼을 하겠다고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엄청 놀랐어요. 딸 아이가 취업하고 나서 모은 돈이 4천만 원 정도 있었고 그 돈을 모은 이유 자체가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아휴, 얼마나 놀랐는지요. 우리 딸이 결혼을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그 돈을 결혼 자금으로 모으고 미래 설계 계획까지 저에게 딱 말해서 야무지게 엄마가 걱정 더 이상 안 하게 딱 해주는데 전 거기서 제가 뭐라고 결혼하라 말어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딸에게 알겠다고 엄마가 우리 딸 결혼하는 거 허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선생 일을 하고 있는 사이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아이 4명을 계획한 딸은 쉽사리 임신이 되지 않았죠. 딸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결국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부인과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원인 불명의 불임이라는 판정을 받은 거죠. 제 집에 와서 얼마나 딸이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왜 내 인생은 이런 건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힘든 하루를 보내야 하는 건지, 왜 내가 자연임신을 할 수 없는 건지 하면서요. 세상 신세한탄을 한 딸이 전 너무나 안쓰럽게만 보였습니다. 딸 나이는 원래 굉장히 가지기가 힘든 거잖아. 얼마나 그게 힘들면 사람들 막 점도 보고 한의원도 가고 그러겠어. 그리고 그거는 우리 딸 잘못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응? 하면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아무리 불임이어도 시험관은 할 수 있다고 하였기에 딸과 사이는 시험관을 했어요. 그런데 전 시험관 인공수정이니까 금방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매달 배란주사, 촉진제 이런 거를 맞아야 하고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여자들 배에는 멍자국으로 노랗게 되어 있었고 남편은 또 남편대로 힘들고 그걸 곁에서 제가 무려 7년이나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찾아온 거죠. 저에게 손녀가 생긴 겁니다. 엄마, 나 저번에 착상된 거 말했지? 그거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대. 의사쌤이 한숨 덜어도 된다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대. 나 어쩜 좋아? 나 정말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엄마. 하면서 펑펑 운 겁니다. 제 딸이요. 아이고, 우리 딸 정말 너무너무 정말 잘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니 하면서 전 딸을 껴안고 거의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제 한 풀었다고 아예 건강하게 나은 것만 순산하는 것만 생각하라고 하면서 전 딸의 손을 꼭 잡았죠. 딸은 엄마 정말 엄마 덕분에 나 한숨 달 수 있었어. 이렇게 내가 아이 가지게 된 거 그동안 엄마가 나한테 잘해준 덕분이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하여튼 딸은 그렇게 순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늘은 왜 이렇게 무심하신지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사이가 운영하는 학원 앞에 바로 엄청나게 큰 대형 학원이 생겨서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학원을 접게 되었고 그때 생긴 빚 그리고 아이가 생겨서 자기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겠다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새로운 학원 열기 위한 기반을 모은다고 건설업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건설업 막노동이었어요. 막노동을 시작한 사이는 꽤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학원가에서 유명하고 인정받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막노동을 하려고 하니까 적응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아이는 태어나고 제대로 쉬고 있으니까 가장인 자기가 단 한치라도 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자존심도 버리고 일한 거죠. 그런데 그게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가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너무나 행복하게 살던 내 딸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김상종 씨 아내 되시죠? 여기 마신병으로 빨리 와주세요. 빨리요. 하면서 다급하게 연락이 온 겁니다. 딸은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으니까 가지를 못했고 저에게 연락을 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한 겁니다. 전 바로 마신병원으로 달려갔고 하얀 명포 안에 있는 사이를 보게 된 거죠. 사이 주변에는 이미 다른 가족들이 잔뜩 와서 무슨 일이냐고 막 의사쌤을 붙잡고 울었고 전 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서 거들었죠. 알고 보니까 사이가 일하는 건설업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거고 건물을 폭파할 때 안에서 폭발물 잔여를 관리하고 있었던 근무자 3명을 확인 안 한 채로 폭파시킨 겁니다. 아마 그때 기사를 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죠. 119가 와서 잔해를 치우고 사람들을 구조했지만 이미 늑골부터 시작해서 부러진 뼈가 심장, 간 이런 곳을 관통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 겁니다.
사망신고도 손도 못 쓰게 하게 된 거고요. 정말 앞이 막막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이건 정말 아니다. 우리 사이가 뭐를 잘못했다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거냐고 세상에 소리치고 싶었어요. 화나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딸에게 어떻게 말하지 싶었습니다. 딸의 전화가 와서 엄마 무슨 일이야? 상중이 오빠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전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힘겹게 말했어요. 사이가 죽었다고 하면서요. 순간 쎄해진 제 딸의 침묵. 딸은 바로 울음을 터뜨리며 바로 가겠다고 하면서 택시를 타고 갓난아이와 함께 오게 된 거죠. 병원에서 저와 딸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울고 분을 토해내고 우리 사이 살려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이미 죽은 목숨 돌아오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저 전 그냥 모든 것을 체념한 채로 이 죽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거를 생각해야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 딸과 손녀를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후에 시간이 지나서 건설업체 측에서 자기네들 안전진단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보상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부질없이 느껴질 뿐이었어요. 너무나 우울했고 하루하루 살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힘들어하니까 나라도 힘을 내야겠다 싶어서 전 이를 깎게 물고 딸에게 말했죠.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서 무너지면 끝장이라고 하면서요. 딸은 알겠다고, 나도 지금 힘들지만 엄마한테 기대어서 한번 잘해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딸은 뭉쳐서 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손녀를 키우다가 딸이 자꾸 심장이 답답하고 뭔가 가슴속에 턱 막힌 기분이 든다고 하면서 저에게 말한 거예요. 전 왜 그런 거 같냐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딸은 아니라고 괜찮다고 저에게 그랬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저희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다음날 딸네 집으로 가서 바로 육아를 도와주러 갔는데 딸이 침대에서 요지부동인 겁니다. 아니, 아이가 울고 있는데 내 딸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화가 난 전 딸 방을 들어간 순간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은 돌아가 있는 딸을 보게 된 거죠. 깜짝 놀란 전 바로 119를 부르고 신고했습니다. 우리 딸 좀 제발 살려달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면서요. 딸은 막 손을 주물러 주었어요. 딸은 며칠 전부터 심장이 아프다고 말한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심장마비 전조 증상이었죠. 남편이 죽은 이후로 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게 심장마비로 이어진 겁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받는 경우엔 심장 혈관 쪽에 이상이 생겨서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진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손녀는 부모님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전 세상에서 가장 아낀 의지하고 친구처럼 지냈던 딸을 보내버리게 된 거죠. 정말로 막막했어요. 딸을 잃은 슬픔도 잠시, 혼자 남은 손녀를 나이가 60인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과연 내 손녀가 나를 잘 의지하고 또 나의 말을 따를 수 있을까? 그리고 돌도 안 된 아이에게 부모가 죽었다는 말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고민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도 잠시 어린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손녀가 걸을 수 있게 되고 말이 트이면서부터 엄마를 찾고 주변에서 넌 엄마가 어딨니?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 거니? 라고 물을 때마다 손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라고 곰곰이 생각한 전 결국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도피하지 말고 손녀에게 솔직하게 이런 사건이 있어서 엄마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고 그래서 할머니랑 사는 거라고. 그런데 이별이 끝이 아니라고.
이별이 있으면 만남도 있고 우리가 이곳에서 평생 잘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엄마 아빠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달래줬어요. 소녀는 처음에 어리니까 앙앙 울면서 말도 안 돼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말로 나중에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엄마 아빠 볼 수 있는 거냐고 하면서 되묻고 그랬습니다. 전 고개를 강하게 끄덕이면서 당연히 엄마 아빠 볼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손녀딸 지금처럼 밥 잘 먹고 그러면 분명히 엄마 아빠 볼 수 있는